비례대표 유죄확정시 승계금지 법안에 대해서 공화에게 조국 대표가 과거 입법 내하고 대법원 판결을 이루면서 비판을 하시던 한종훈 비례위원장님께서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나요? 그분이 비판하는 거 제가 잘 못 봤는데 그분이 무슨 어떤 비판을 했죠? 자기가 유죄 받고 감옥에 가더라도 다음에 승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비판이라는 게 그거밖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저는 왜요? 그게 왜 위헌 소지가 있죠? 비례대표 유죄확정시 승계금지 법안에 대해서 공화에게 조국 대표가 과거 입법 내하고 대법원 판결을 이루면서 비판을 하시던 한종훈 비례위원장님께서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나요? 그분이 비판하는 거 제가 잘 못 봤는데 그분이 무슨 어떤 비판을 했죠? 자기가 유죄 받고 감옥에 가더라도 다음에 승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비판이라는 게 그거밖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과거 대법원 입법 내 왜요? 그게 왜 위헌 소지가 있죠? 비례대표가 뻔하게 지금 2심까지 유죄 받아둔 사람, 그 3심 유죄 거의 실질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1번을 놓고 그럼 그 다음을 이어갈 때 뻔히 예상되는 게 오히려 그게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겁니다. 헌법 정신이 그렇게 범법자들이 릴레이 하듯이 국회의원직을 승계하고 거기서 세비 받아먹고 특권 누리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소란 논란이라고 장례찬 최고 관련해서 사과문을 냈는데 사과문에 아이 언급이라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 사과문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자세히 못 봐가지고 그건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그간의 언행들이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의 판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어떤 발언이 나온 경위라든가 그리고 그게 공직에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판단하면 채널A 김호영. 안녕하세요. 민주당 오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140에서 한 150석이 예상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저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그리고 숫자를 얘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국민의 평가를 그렇게 단정을 짓는 것이 국민에 대해 좀 그러지 않을 생각입니다. MBC의 불선 선언 관련해서도 질문을 해볼게요. 다변하는데 뭐. 네, 어제 그 성북석이 이제 기자들과 점심 식사. MBC 얘기한 거 맞죠? 네, 그 색깔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발언의 맥락이나 경위는 저는 알지 못하는데요. 발언 내용으로 보면 부적절한 발언 같은데. 예, TBS 이용입니다. 아까 잠깐만 뭐가 있었지? 예, 와이프 남인자인데요. 민주당이 오늘 유정석 회사 임명 관련해서 대통령 고발했고 원희룡 선대위원장도 지금 뭐 당에서 재검토 건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내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저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입장과 같습니다. 분이 언제든 들어와서 뭐 공수처가 그게 출국 부분도 했었더라면 금방 들어와서 언제든 빨리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선대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무래도 선거 출거 등에 영향을 미칠 걸 우려하는 목소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신속하게 들어와서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받는 문제잖아요. 그거는 문제, 익명의 그 문제가 아니라 과연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수사가 잘 진행이 없는 상태에서 출입 금지가 이어지는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그 내용 잘 모릅니다만 그렇다면 본인이 언제라도 공수처가 그렇게 수사가 필요해서 출근을 한 거라면 공수처가 신속하게 소환하고 본인이 당연히 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본인이 책임감 있게 들어와서 그 절차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일보 나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 갈등이 강대강대치 계속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 부정적인 여론 커진다. 오늘 이제 부정 여론이 좀 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대화할 건 아니고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제가 답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여당 대표로서 이런 국민들 이 의료 공백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여당 대표로서 특별한 가치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보통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어떤 영역이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시고 그분들이 일방적인 희생이라든가 또는 강요해서가 안 되고 평면해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코로나의 그런 질병도 그분들의 그 헌신적인 노력으로 극복할 것 같죠. 그러나 지금의 시대 정신은 필수 의료라든가 여러 문제점 때문에 의사의 진료는 필요하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지금 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태우 후보 공천 취소한 거랑 장해찬 후보가 사람들한테 시켜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서. 제가 궁금한 게, 태우 후보의 현재 공천이 취소된 사유는 SNS에 이미 공개된 거거든요. 이미 과거 발언에서 공개됐었고, 2019년 그 거리 유세 쪽 도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 번영한 건도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장해찬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페이스북에 다 나온 내용이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공간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공간에서 충분히 미디어 공정을 검증하고, 지난 2020년 말에 선교한 때도 미디어에 있는 건 다 페이스북 해가지고, 이번에 공간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되게 그 평가도 역시 민주당에 대해서 한번 해봐 주시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김승관 의원이 GSCG 이런 거, 그런 건 현역대 발언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CBS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공천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인사검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시 같은 부분은 민주당에게 적용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게 CBS의 제 생각입니다. 민주당 다른 길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된 거고, 그리고 문제가 발견됐었을 때 그 이후에 저희가 그걸 시정하는 과정을 봐주시면 우리 입장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정의 모바일부 이수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행보에서 유혈혁명 이런 있다면서 탄핵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그 민주당 자체적으로 지지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판세도 자기가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와 저희 당의 판세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젠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만하면 입원 찍으시고 집에서 그냥 투표하지 말고 쉬시라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그거는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대단히 후진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번을 찍으실 분들, 2번을 찍으실 분들 모두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를 전진하게 하는 일이고, 저희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그런 푸신 정책을 맞춰서 전진하는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그분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그건 평가라기보다는 기분 같은데요. 오늘의 기분. 이재명 대표의 오늘의 기분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히 논평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